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갑자기 당황해갖고. 네, 방금 은은리더님 하셨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를 공유하고 이제 그쵸? 네, 리더님들 피드백 한번 듣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네, 그쵸? 네. 이때부터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 여기서 네네네. 피드백 네. 듣지 말아주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왜냐면 다 잘 된 케이스시니까 네. 한빈 리더님은 그쵸? 두 분은 모범 사례잖아요. 네. 피드백 할 게 없죠. 네.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칭찬을 받은 사례인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그냥 각자 좋아 아니면 대표적으로 그냥 칭찬 한 마디씩만 하고 이렇게 넘어갈까요? 네, 대표적으로 해보는 거구나. 네. 칭찬이나 칭찬. 네, 그렇죠. 근데 그룹으로 공유하지 않아도 다른 그룹들에 대해서 한 명씩만 대표적으로 칭찬 한 마디씩 나가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한필 리더님이 또 되게 또 좋은 사례를 또 가져오셔가지고 네,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상대 역할을 안 잡고 그냥 했고 저 혼자 쓰거든요. 네, 그래서 1인 역할로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상대는 이런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한 거긴 한데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상대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왜냐면 제가 주로 이제 사업 전달 대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대다수가 이제 직장인들이고, 또 직장 굉장히 오래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상황인데, 또 저희 친구들 중에서 지금 한 초등학교 정도 학생, 이제 초등학생 정도 키우는 친구들은 그때 당시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네, 그냥 필요해서 집을 구했는데 그 집세가 올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예를 들어 새로운 집으로 갔다고 항상 또 청약금 볼 때 청약 당첨돼 갖고 들어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집은 이미 구한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다들 지금 돈은 매달 이제 월급은 갖고 있으니까 월급은 이자고 원금은 갖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뭐 당장의 생활은 약간 살짝 빠듯하긴 하지만 본인 집도 있고 아이도 키우는 상태에서 그리고 직장도 언제 이제 원체 오래 다니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흔이 점점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 회사를 내가 계속해서 다닐 수 있을 거라, 여기서 내가 더 어떻게 보면은 뭐 연봉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가 있을까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에 대한 좀 확신이 없는 상태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쪽에 약간 기웃기웃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슬슬 이제 은퇴 이후에 노후에 대해서 조금씩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약간 전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준비했던 게 이런 친구들한테 여러 차례 이제 아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좀 중간이 없어요. 만나면 다 얘기하고요. 항상 너무 많이 얘기하고 이 친구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보이거나 다음번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불편해하거나 조금 심한 경우는 한동안 좀 못 보는 친구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나면서 또 아메 얘기하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번에 스크립트를 준비할 때 제 목표는 딱 중간만 해보겠어요. 하고 싶은 얘기를 최대한 자제하고 정말 궁금하게 만드는 거에 집중해서 네, 한번 준비를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했거든요. 네, 되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 그동안 별일 없었어? 요즘 뭐하고 지내? 라고 하면은 대다수의 직장인 친구들은 뭐 똑같지 뭐 애 키우고 그렇지만 매일매일 회사 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지 라고 하니까 그래?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어? 근데 나 이번에 또 연초에 팀 옮겼잖아. 나 알지? 내가 터미네이터인 거. 네. 야, 어디 하나 좀 진득하게 앉아서 이렇게 일해보려고 했는데 회사 생활이 내 마음 같지가 않다. 이번에 연초에 팀이 또 망하는 바람에 네. 오자마자 여기 회사 온 지 2년 만에 또 팀을 또 옮기게 됐거든. 근데 어때? 너 회사 생활 좀 그래도 오래 다녔는데 좀 다닐만해? 라고 하면 대다수 친구들 약간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그렇게 분위기를 좀 내가 만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네. 회사 생활이 뭐 다 똑같이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나 또 이직이나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이직 시장이 좀 안 좋거든요. 네. 뜻대로 잘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 나도 그런 부분에 많이 공감한다고. 근데 이전에 사실 이렇게 여러 번 팀을 옮기고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나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많이 스트레스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아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비단 내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왜냐면은 내가 회사를 지금까지 3군데 이동해서 다녔는데 어딜 가더라도 요즘 워낙에 또 회사 사정은 매년 항상 우리 내부적으로 말하기로 회사는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핑계로 계속해서 인력 감축을 하고 구조조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알다시피 나는 계속 어쩌다 보니까 망한 팀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좀 바닥에 있었던 거지 바닥에 있는 팀들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집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이게 자꾸 이런 팀들만 있다 보면 자주 보이더라고. 그래서 요즘 내가 되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 혹시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책 읽어본 적 있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이게 경제금융 분야의 교과서나 다름없는 이 책이거든. 근데 이 책을 내가 딱 읽어보니까 알겠더라고. 내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비단 이게 운의 문제거나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그냥 이거는 내가 누군가의 밑에서 돈을 받으며 일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던 일이더라고. 정말로 나는 내 시간을 대가로 돈을 받고 있지만 사실 내 최고에 대한 결정권은 내가 갖고 있지 않거든. 이 회사의 대표가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언제든 내 피로가 사라지거나 혹은 그냥 눈밖에 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럼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이걸 이런 경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책에는 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 말 그대로 내 목줄을 나 스스로 들고 있어야지만 누구도 나를 쥐고 흔들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 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좀 3년 전에 캐시플로우 모임이라는 곳에 참여해서 깨닫게 돼서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랑 같이 지금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고 있어. 사실 처음에 고민이 많았어. 왜냐면 너도 알다시피 나는 회사만 다니는 사람이었잖아. 회사만 다니는 내가 사실 무슨 사업을 해봤다고 갑자기 사업을 차리겠어? 그렇잖아. 근데 직장인들이 사실 사업한다고 하면 다들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보통 치킨집이지. 요즘 조금 치킨집 안 되는 거 알고, 그치, 치킨집 안 되는 거 알고 카페나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곰곰이 보면은 요식업을 벗어나지 못해.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아이템이 아니더라고. 요즘 인플루언서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아? 사람들이 이 인플루언서들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모이고 사람들을 모으는 그 힘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아이템을 제안을 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는 법이야. 그래서 나도 이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지금 내가 한 2년 정도 제대로 집중해서 한 거거든. 근데 올해 매출이 한 3억 정도 되고, 직장대로 다니면서 사이드로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벌고 있거든. 어때? 괜찮지 않아? 라고 굉장히 이제 괜찮아 하면서 근데 대체 이게 무슨 사업인데?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대다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사업인지 궁금해? 야, 근데 내가 다 말해줄 재미가 없잖아. 차라리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우리 약간 비즈니스 미팅이거든. 한번 와보는 게 어때? 여기에 좀 커뮤니티 활동도 겸하고 있거든. 실제로 네가 예를 들어 지금 살면서 네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나 궁금한 것들도 한번 편하게 물어보고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사실 객관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그래서 바로 다음 주 목요일이나 주말에 미팅이 있거든. 둘 중에 혹시 언제 시간이 돼? 라고 마무리하는 걸로. 네. 내가 폭망한 이유를 알겠네. 원래는 사실 여기서 저는 보통 무슨 사업인데라고 하면은 암행이 얘기를 시작해서 암행이 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실망하기 시작하지 표정부터 드러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든 표정을 밝게 만들겠다고 그쵸? A to Z를 넘어서 알파, 베타, 감마까지 가다가 상대방이 확 질린 표정으로 다음번 만남이 예를 들어 다음 달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3달 뒤에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차라리 암행에 대한 내용을 차라리 빼고 내가 배웠던 거나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좀 궁금하게 만드는 거에 좀 많이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간단하게 저희 지난번에 들었던 분들 말고 못 들었던 분들한테 이렇게 해야겠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칭찬을 두고라는 것 같긴 한데 저 잘했죠. 한마디씩 그냥 거기에 그냥 그러면은 오늘 하시다 마이크 그냥 한마디씩 소문을 내니. 한마디 그냥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좀 제가 느낀 부분 설명드리면 일단 저는 엄청 직관적인 그런 화법 자체가 많이 좀 부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방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인데 예전에 저번 주에 의학의대님께서 약간 들었던 부분인데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다음 단계를 또 다음번 기회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영렬 리더님 같은 경우는 딱 일단은 그냥 목적 의식에 대한 부분까지 딱 정확한 설명이 들어가고 나서
거기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보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그게 확실히 되게 조금 성공률도 높아 보이고 제가 또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직관적인 그런 화법이랑 디테일한 설명 같은 게 엄청 잘 귀에 들어서 좋았습니다. 준비는 왜 태희님이 한 마디 안 했어요? 태희님은 같은 조여서 같이 들었었거든요. 나는 여기 안 했던 네. 처음 들어보서 했다. 은월 기자님하고 헌월 기자님도 처음 네, 드시는 처음 거예요. 들었어요. 네, 저도 저의 약한 점을 이렇게 잘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되게 귀에 쏙쏙 들어왔고, 막 이 말 표현이 너무 기억이 나. 이렇게 한 번 알려준 재미없으니까 이 말이 너무 그러면서 다음 미팅에서는 그 태도가 그 말이 되게 재미에 대해서 꽂혀가지고 그래? 이러면서 또 궁금함을 자아냈거든요. 저는 그 표현이 되게 좋았고 되게 말할 때 그렇게 설득력 있게 말하고 싶은 걸 배우고 싶어서 끝. 하다가 말랐어. 네, 저도 제가 못하는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를 이용한 일로 끌어가는 방법, 이게 결국 요식업이다. 요즘 인플루언서들을 어떻게 돈 버나 해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일이다 하는 이런 끌고 가는 방식 이런 것도 좋았고 제가 또 잘 못하는 게 그 클로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미팅 여러 개 알려주고 둘 중 언제 시간 돼 하고 이렇게 초대하는 부분이 저는 제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진행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네, 제가 발표를 마무리해보고요. 이어서 그럼 저희 헌어리단이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